안녕하세요. 오타이맨입니다. 9월 8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한 대가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 처벌할 것이라고 오늘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2024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대선 때 미 전역에 벌어졌던 수많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타락한 사법부와 여기에 동조한 수많은 관리들의 부정부패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 맨 처음 이들 잘못된 관행을 고쳐 미국의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중도파들의 지지까지 이 발표를 통하여 결속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본 게시물에서 많은 법률가들과 상의한 결과 2020년 민주당이 미 전역에 벌였던 모든 부정선거의 증거와 그 현황을 다 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며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선거에 중국이 인해 전술로 개입하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뉴욕주 하원 의원 후보인 롱킴은 뉴욕 포스트와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의 뉴욕 정치와 미국 정치를 돌이켜볼 때 중국 본토로부터 지원받는 많은 단체들이 인력과 자금을 동원하여 현역 의원인 자기 자신을 갈아치울 목적으로 중국계 정치 신예인 앤디 체인을 지원하였으며 이로써 롱킴 자신은 겨우 443표 차이로 신승을 할 수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아시아계 소수민족 단체들은 정치적 탄압과 박해로부터 망명온 사람들과 또한 정상적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민간단체였으나 일부 중국 정부 후원으로 최근에 조직된 단체들은 자금력과 인력 그리고 외교적 지원까지 등이었고 기존 미국 내 아시아인 소수그룹의 자원단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지시하는 후보에게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미국 정치에 대한 중국의 간접적인 개입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8명의 글로벌리스트 기업가들이 카말라 후보를 지지한다고 오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가담한 글로벌리스트 기업인들의 명단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21세기 폭사의 머독 회장, 림 포리스터 로스차일드, 월트 디즈니 전 회장 제프리, 전설적인 농구 플레이어였던 매직 존슨 등 기득권 억만장자들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단체와 노동자 그리고 서민층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원래 보수, 백인, 기득권 그리고 부자들의 지지정당이었고 민주당은 소수 또한 유색인종, 가난한 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로는 이 판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오히려 노동자와 소수자, 서민들, 유색인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글로벌리스트들이 지지하는 백인의 부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이 아마 돌고 도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커 칼슨이 미국 내 지금 새로 태동되고 있는 신보수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열린 툴시 가바다의 대담에서 지난 금요일 날 밤에 딕 체니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성명 발표에 따른 해설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딕 체니는 백인의 부자요 남성이고 카말라 해리스는 유색인종의 가난하고 여성이라는 것으로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둘이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신보수주의라는 개념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보수주의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딕 체니가 공화당의 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소외계층, 여성,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염려해 두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 분석가 네이트 실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63.8%, 카말라 해리스 36%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파 채널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바로 뉴욕타임즈와 시에나가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대통령 당선은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가 너무 진보적인 성향의 공약 아닌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을 사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고 하며 민주당 대선 허니문 효과는 이미 끝났고 지금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7개의 경합주에서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고 보고 있으며 그 승리의 확률은 펜실바니아 64%, 미시간 54%, 위스콘신 53%, 아리조나 77%, 노스캐롤라이나 75%, 조지아 68%, 네바다 61%로 압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당선 가능성 표준치는 바로 9월 5일 이후로 9월 8일까지 5%가 갑자기 뛴 이후로는 카말라 해리스의 너무 급진주의적인 의제들이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뚜렷한 자기만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의 이 유권자 조사는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유권자 1695명을 상대로 표준 오차 2.8%로 시행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조태꾸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